안녕하십니까. 아미팀 팀장 권경민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총 4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각각 일과는 전자공학과, 국방디지털 융합학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증강현실 AR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엔진 정비 시뮬레이션을 체험형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이제 엔진 정비를 함에 있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공학과 연구실에서 다양한 장비랑 리소스 같은 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가 있는 시기에서 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팀입니다. 그래서 총 15주간의 커리큘럼이 있는데 저희 지금 그 중에서 4주간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팀을 결성을 하고 나서 이제 행아웃 미트를 통해서 교수님이나 아니면 팀원들 간 같이 이제 화상 회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무료 강의를 들으면서 해당 내용을 매 주마다 저희끼리 이제 공유하고 복습하고 하는 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4월 8일에 매직리프 1이라는 장비를 반출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AR과 관련된 콘텐츠를 저희가 실습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 3주 정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3주 동안 저희가 열심히 실습하고 적응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엔진 정비 시뮬레이션을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고 나서 프로젝트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과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나리오인데요. 이제 저희는 최종으로 이제 항공 정비 시뮬레이션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 사진과 같이 이제 동영상 링크를 참고해서 해당 동영상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저희가 골라서 그거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달아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시나리오를 직접 이제 실습해보는 방식으로 저희가 스터디를 진행하고 이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구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4주 동안 어떤 것을 했었냐면 일단 1주에서 2주차까지는 이제 C샵이라는 코딩 C샵이라는 코드를 저희가 배워야 했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래머스라는 홈페이지에서 영상 강의를 듣고 2주 동안 스터디를 진행하였고요. 그다음 3주차에는 아까 앞서 분류했던 시나리오처럼 시나리오 각 파트를 이제 유니티 3D를 이용해서 직접 실습을 하면서 기능 같은 거를 구현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다음 4주차에는 그 반출받은 매직 리프 원 장비를 통해서 진행하였고요. 지금 이제 사진 속에서 보면 원이 두 가지가 보이는데, 왼쪽에 있는 원 같은 경우는 그 AR 장비를 쓰고 저희가 본 화면을 유니티에서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원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글라스로 보이는 손이 핸드 트래킹 되는 것을 저희가 표현한 겁니다. 네, 그래서 활동과 사용 제품을 이제 지금 나눠봤는데, 활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여러 차례에서 교수님이랑 팀원들이랑 계속 이제 화상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4월 8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비를 반출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니티 3D를 이용하고 매직리프 1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매직리프 1이 루민이라는 OS랑 SDK를 통해서 유니티와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도 1학기 아주대학교 파란학기에 참여하게 된 엘리버디 팀입니다. 엘리버디는 엘리베이트, 높이다와 에브리데이, 매일의 복합어로 꾸준한 노력으로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건강 증진을 위한 방법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복약 수능도 증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복약 수능도란 무엇일까요? 복약 수능도란 환자가 의학적인 조언을 올바르게 따르며 약을 먹고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즉, 처방받은 약을 얼마나 꾸준히 잘 복용하는가를 뜻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선진국에 사는 만성질환 환자의 약 50%만이 복약법을 준수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당뇨는 꾸준한 약물 복용과 생활 양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되는 질병입니다. 저희는 당뇨 환자들의 낮은 복약 수능도가 불러일으키는 많은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연구하여 도움이 되고자 엘리버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복약 알림 어플과 이와 연동되는 스마트 약돈 개발에 더불어
SNS 콘텐츠와 소책자 제작 등을 통해 당뇨 환자들에게 복약 순응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자들의 복약 습관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통해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종에서 복약 알림과 같은 저희의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개발 중인 스마트 약통과 연계하여 당뇨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앱 디자인은 엘리버디 BI 디자인 메인 컬러를 동일하게 사용하였고 사용자의 편리함을 최대한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게 디자인하였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디자인 작업을 마치고 개발 작업을 위한 규격을 맞추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복약 알림 앱은 개발 과정과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프로토타입 형태의 결과물을 낼 계획입니다. 스마트 약통은 기본적인 설계 및 모델링을 완료한 상태이고 알약 센싱에 대한 테스트 후 센서 부분의 회로도를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세부 설계 과정을 거쳐 3D 프린팅으로 부품을 출력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당뇨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 인식 제고를 위한 콘텐츠를 제작해 매주 SNS에 업로드 중이고 콘텐츠 내용과 함께 저희 팀의 전반적인 활동을 담은 소책자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프로젝트 피드백의 목적으로 플랜티 브랜드 제품 체험단을 기획하였고 현재 설문 피드백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팀 엘리버드의 활동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넘어야 할 산도 많이 남았겠지만 앞으로 남은 주차 동안 당뇨 환자의 복약 순응도 증진이라는 목표를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노력이 보다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도 8학기 히어로즈 팀장 공병국입니다. 지금부터 중간교류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기획, 그래픽, 영상팀으로 총 5명의 미디어학과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컨텐츠들을 만들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3명의 학생들과도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어로즈는 히어로와 로즈의 합성어로 소방관분들이 안전에 대해 가지고 계신 불꽃 같은 열정을 로고를 통해 형상화했습니다. 이번 8학기의 저희 팀 목표는 소방안전교육 컨텐츠 제작입니다. 초기에는 영상물, 포스터, 더 나아가 캠페인까지 기획을 하려 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컨텐츠 제작에 힘쓰는 것으로 다소 수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소방안전 컨텐츠를 제작하면 언론과 친화적인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유튜브 및 기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방학 중 저희 팀은 소화전 5m 내 주정차 금지라는 표어를 주제로 2개의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채널 업로드 및 아시아경제, 세이프투데이 언론사에 기재되었습니다. 다소 소방과는 거리가 있지만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남은 일주일간 사람들이 보고 참여할 수 있는 모션 그래픽 제작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는 소방관 공식 캐릭터인 영웅이를 활용하여 소방 컨텐츠 인트로를 제작 계획 중이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컨텐츠들은 꾸준히 공모전 제출을 통해서 저희가 실용적이고 양질의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페이스북에 꾸준히 업로드를 통해서 저희 활동 과정을 공유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작 중인 모션 그래픽 영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액트 팀입니다. 저희 주제는 금융제조 공정의 체험형 안전교육 시스템 구축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금융제조 공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재사고에 대해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알림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불량률을 줄이고 생산량을 높여 비용적 측면에도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현장 답사 다녀온 금융제조 공정의 현장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작업들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작업 전에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안전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우리 안전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육할 것입니다. 활용 방안입니다. 제조 공정 단계에서 저희는 기계 가공의 방전 및 밀링 가공과 사상, 조립 단계를 주요 컨텐츠로 잡아 설계할 예정입니다. 작업자가 VR 장비를 활용하여 기계 작동을 체험해 봄으로써 올바른 사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각 기계별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유형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줄 예정입니다. 저희가 구상한 밀링 가공기에 대한 프로토타입입니다. 밀링 가공기에 다가서면 작동법과 필요한 보호구의 버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동법을 선택하면 밀링 가공기에 대한 툴 교체법을 알려주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줍니다. 필요한 보호구 버튼을 클릭하면 보호장갑과 보안경 버튼이 생성됩니다. 보호장갑을 클릭하면 보호장갑을 교체 및 착용하라는 경고창과 경고를 무시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손가락 골절 사고와 예방법에 대해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줍니다. 보안경도 마찬가지로 착용 경고창과 발생할 사고 및 예방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저희의 현재 진행 사항입니다. 프로바이브를 수령 후 연동했습니다. 그 후 기계부품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건솔루션에 방문하여 자문을 구하고 3D 객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객체들을 유니티 3D로 변환하여 인풋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령이 가정팀입니다. 파란 학기 중간 교류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5개의 사항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프로젝트 주제는 VR 기기를 이용한 제조 공장 견학입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입니다. 제조 공정은 일반인이 편하게 갈 수 없는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견학을 가기 위해서는 공장에 가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크게 듭니다. 또 2번째로는 공장에 가더라도 공정 프로세스 전부를 세세하게 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제조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 때문에 가까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회사의 방침상 견학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VR 기기를 사용하여 실제 견학과 같이 현실감, 생동감, 정밀함을 유지하면서도 시간적, 비용적으로 그리고 안정성까지 확보된 견학 프로그램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작업하기 위해서 저희는 먼저 공장의 구조와 기기들의 3D 모델링과 에셋 투어를 통하여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현실의 제조 공정 프로세스 데이터를 얻어와서 만들어진 가상 기기들의 움직임을 구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축한 컨텐츠들을 유니티에 연동한 후 VR 기기를 사용하는 체험자가 몰입할 수 있도록 체험자의 행동에 반응하는 이벤트들을 만들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조가 사용할 툴과 VR 기기 설명입니다. 저희는 가상현실 환경 구축을 위한 유니티 허브, 그다음에 가상현실 장비들을 사용하기 위한 바이브 포트, 코드 구현을 위한 비주얼 스튜디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이고, VR 환경에 빠져들게 하는 HTC 바이브 프로와 공정을 걷는 느낌을 최대화하기 위한 트레드밀을 사용할 것입니다. 저희 진행 상황입니다. 현재 아이디어 설립을 완료했고 VR 기기를 교수님께 반출받았습니다. 또한 3D 모델링과 에셋 투어를 통해 필요한 리소스들을 구현하고 있는 중이고 VR 기기와 유니티 연동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연구 중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도서를 통해 유니티 사용법에 대해 공부하고 유니티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C# 역시 공부 중이며 VR 관련 기업과 컨택하여 기기를 체험해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받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현재 구한 리소스와 더불어 더욱 필요한 리소스들을 구하여 유니티로 구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제 공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실제 제조 과정에 대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몰입감과 현실감을 위해 이벤트가 적재적소에 발생하도록 탄탄한 코딩을 하여 VR 기기와 연동했을 때 어색함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란 학기 벼라필름 팀장 이상훈입니다. 벼라필름은 문화 콘텐츠, 사학과, 의학과 학생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중간 교류의 영상을 통해서 저희 프로젝트를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벼라필름 팀의 목표는 파란 학기를 주제로 한 웹드라마 제작입니다. 파란 학기의 취지인 도전과 성장을 주요 컨셉으로 잡아서 만드는 작품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용기 있게 도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청춘들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솔직해지고 불안한 미래를 밝게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학과 1학번 김하연입니다. 저희 드라마는 머피의 법칙을 신봉하는 진솔과 감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예비 연출가 재민이 파란 학기를 통해서 영화를 제작하게 되는 과정이 보여집니다. 두 사람은 극이 진행되면서 서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서로를 치유해주고 때로는 질투를 하기도 하면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학과 19학번 현진영입니다. 저는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둘째 주까지는 멜로가 체질, 도깨비와 같은 기존 작품의 패러디 연습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연습 촬영을 하면서 짐벌, LED 스팟 조명, 팔로 포커스 등등 촬영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사용법을 익히고 팀원들 간의 합을 맞춰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나리오 회의인데요. 시나리오가 이미 완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회의를 진행하고 실제 방송 작가들이 사용하는 방법인 포스트잇 자리 바꾸기 방법을 통해 제작 여건과 맞는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로케이션 헌팅인데요. 아주대학교 캠퍼스와 광교호수 공원 등을 돌아다니면서 카메라 화각과 장비가 들어갈 공간, 실외기 소리와 유동인구 등등을 고려해서 체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서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래란 거는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파란 학기로 참여하신 학생분들 몸 조심하고 또 힘내셔가지고 다들 프로젝트 좋은 성과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벼라필름 중간교류의 영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빌트인 IT 팀은 건축공학과 김태우, 금창윤, 소프트웨어학과 이혜인 총 3명 구성으로 기숙사 에너지 최적화라는 주제로 파란 학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만남이 쉽지 않지만 저희는 지속적인 온라인 소통, 주 1회 담당 교수님과 원격 회의를 통한 진행 상황 보고를 하고 있고요. 주 1회 오프라인 만남과 부족한 부분을 그때그때마다 개인 스터디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목차로는 주제 설명, 진행 과정,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일단 저희 도전 과제인 기숙사 에너지 최적화를 왜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매해 한 사람이 쓰는 전자기기도 점점 늘어나고 그 결과로 1인당 전력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폭발적인 전기 수요는 석탄 발전소가 늘어나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어 마스크를 사고 쓰던 기억들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조원들 모두 기숙사에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집에서는 전기를 잘 아끼지만 기숙사에서는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전기를 쓰는 경험들을 다들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방을 마지막으로 나오지만 불이 켜진 상태로 나오거나 냉난방 기기가 가동된 상태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집에서는 마지막으로 나올 때 에어컨을 켜거나 화장실 불을 켜고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환경 보호와 전기료 절감을 통한 운영비 절감을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전기를 쓰고 있는 기숙사를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쓸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 만약에 한 방에 4명의 시간표가 동일하다면 방에 냉난방 기기나 선풍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라는 데이터를 수학적 행렬로 변환하여 A, B, C, D, E, F 교시를 행으로 월, 화, 수, 목, 금요일을 열로 하여 6 곱하기 5 행렬로 변환하여 시간표상 수업이 있으면 1, 수업이 없으면 0 값을 줍니다. 그래서 4명의 시간표를 더한 행렬을 방행렬로 하여 방행렬의 요소값 중 4값을 찾아 4에 해당된 자리는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았습니다. 빨간색 칸은 즉 냉난방 기계를 끌 수 있다는 표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표 데이터상으로는 방이 없지만 그날따라 몸이 아파 수업에 갈 수 없을 때나 그런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사람이 방에 있을 수도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 어플을 제작하여 방에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과 방 와이파이 데이터를 얻어 냉난방 기기가 꺼지지 않도록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사용을 최적으로 쓰기 위해 어떤 외기 조건과 상대 습도 조건, 날씨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오픈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봄으로써 에너지 최적화를 냉난방 기기의 세기 등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료 절약을 통한 운영비 절감과 동시에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 방 배정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모로 힘든 와중에 도전 과제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끝까지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주씨는 불어로 요즘 최근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트렌디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세주씨 스튜디오는 뉴 미디어상의 마케팅 활용을 위한 패션 필름 제작이라는 도전 과제를 가지고 다양한 패션 분야의 브랜드들과 협업하며 패션 필름을 제작하는 영상 광고 에이전시입니다. 세주씨 스튜디오의 파란 학기 활동 목표는 패션 필름 제작과 뉴 미디어 마케팅을 통한 세주씨 스튜디오 설립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파란 학기를 통해 패션 필름을 제작하며 영상 실무 경험을 쌓고 패션 브랜드와 작업하며 패션 필름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패션 필름 제작 스튜디오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한 인지도를 확보할 것입니다. 세주씨 스튜디오를 이끌어 나가는 팀원들은 팀장 및 프로젝트 매니저, 불어불문학과 조연아, 브랜드 섭외 및 SNS 홍보관리, 불어불문학과 김성빈, 브랜드 섭외 및 SNS 홍보관리, 불어불문학과 전예진, 패션필름 촬영 및 연출, 문화콘텐츠학과 유명진, 패션필름 연출 및 음악 총책임, 문화콘텐츠학과 김유나, 패션필름 촬영 보조 및 편집 총책임, 문화콘텐츠학과 서준영, 아트 디렉터, 문화콘텐츠학과 강다경입니다. 지금까지 세주씨 스튜디오가 해온 활동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차 패션필름 기획안 작성 및 기획회의, 1차 패션필름 촬영, 패션필름 레퍼런스 리서치 및 공유, SNS 마케팅 사례 리서치, 세주시 스튜디오 SNS 개설, 2차 패션필름 기획안 작성 및 기획회의, 2차 패션필름 촬영, 브랜드 컨택을 진행했습니다. 세주시 스튜디오의 최종 목표는 SNS 마케팅으로 활용 가능한 패션 필름을 제작하는 스튜디오, 브랜드의 가치 및 메시지가 담긴 패션 필름을 제작하는 스튜디오, 국내 패션 필름의 입지를 구축하고 확대하는 선두주자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니 세주시 스튜디오의 남은 활동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세주시 스튜디오에 더 많은 것이 궁금하시다면 세주시 스튜디오의 SNS 채널을 방문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및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킹스맨입니다. 저희는 딥러닝을 이용한 자동화 공정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프로젝트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보시죠. 저희 팀명은 킹스맨입니다. 킹스맨을 직역하면 왕의 남자라는 뜻이죠. 저희 지도 교수님이 왕진남 교수님이기 때문에 저희는 왕의 남자들이라는 의미의 킹스맨이라고 지었습니다. 저희 도전 과제명은 딥러닝을 이용한 스마트 팩토리 프로세스 간이 구현 시스템 만들기입니다. 간단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정에 부착한 센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딥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봇을 제어하는 아두이노, 기타 설비를 제어하는 PLC, 간단한 동작을 수행하는 로봇팔, 그리고 기타 공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전 과제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간단한 동작을 수행하는 간이 공정을 만듭니다. 아두이노를 통해 동작을 내리면 로봇팔이 나사를 조이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둘째,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로봇팔의 모터에 여러 센서를 부착해 센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합니다. 셋째,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와 딥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할 것입니다. 주된 분석 내용은 설비 고장 예측입니다. 넷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분석한 내용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가시화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프로젝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란 학기 중간 교류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소 센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의 MI는 0.019mJ로 시중에 사용하고 있는 프로판 가스들보다 점화 에너지가 매우 낮습니다. 즉, 공기 중에 소량이라도 누출되면 조그만 착화열에도 쉽게 폭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수소의 생산, 보관, 사용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수소의 누출을 방지하고 검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수소연료의 광범위한 사용이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안전 센서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는 분자가 매우 작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누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이프 관 사이에서 누출될 위험이 큰데 이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플렉서블하거나 스트레쳐블한 기판의 수소 센서가 적합합니다. 실험 설계를 하기 전에 수소 센서의 기술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색 키워드를 찾고 이를 이용해 검색식을 작성하여 총 2021건의 로우 데이터를 얻었으며 노이즈 제거를 통하여 375건의 유효 데이터와 35건의 주요 특허를 뽑았습니다. 다음은 주요 특허 35건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수소 센서에 대한 리뷰 페이퍼 3개, 저항식 센서, 변색 센서에 대한 논문 6개를 읽고 공부하여 실험 설계를 이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과정입니다. 수소 센서를 제작할 때는 기판, 변색층, 촉매층, 패시베이션 층이 있어야 합니다. 기판은 앞서 말했듯이 잘 붙고 잘 늘어나는 PDMS를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는 변색층과 촉매층의 차이를 두고 두 가지 실험을 설계하였습니다. 징크 옥사이드 나노로드 위에 텅스텐 옥사이드 변색층을 코팅하는 것과 변색층으로 몰리브덴 옥사이드 나노플레이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식의 변색 센서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PDMS 기판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잘 늘어나고 잘 달라붙는 웨어러블 기판입니다. 소수성에서 친수성으로 표면 성질을 UV를 이용해 변화시킨 후 나노로드를 성장시켰습니다. PDMS 기판을 제작하고 기판 표면의 특성을 변화시켜서 증착한 결과입니다. 징크 옥사이드 나노로드 위에 텅스텐 옥사이드 변색층을 코팅하여 구조를 관찰하였습니다. 스핀 코팅, 스프레이 코팅, 코팅 횟수의 차이를 두고 실험한 결과 보시는 것과 같이 스프레이 코팅을 사용했을 때 균일하고 밀도 높은 나노로드 성장이 관찰되었습니다. 수소가스를 주입하여 변색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나노플레이크의 경우 비율별로 변색 실험을 하여 적합한 비율을 찾았으며 나노로드에 팔라듐을 올렸을 때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여 UV 비저블을 사용하여 확인한 결과 블루 파장에 대한 투과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중간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피아노다 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의 도전과제 명으로는 디지털 시민 프로젝트 디지털 문화가 피어나다이며 디지털 문화를 꽃피우다는 팀 슬로건의 의미를 담은 피어나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부 프로젝트로는 아주대학교 방구석 축제와 방구석 수완나들이가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각각의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아주대학교 방구석 축제 먼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 방구석 축제는 놀면 뭐하니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축제입니다. 원래대로라면 3월 중에 진행되었어야 할 동아리 박람회를 대체하여 인스타그램이라는 온라인 세상을 통해서 동아리들을 학우들에게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본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들을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구석 축제의 예시입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림을 직접 그려 동아리를 소개하고 아주대학교 학생들이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 지스윗에 대한 콘텐츠도 함께 올라갈 예정입니다. 현재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방구석 수완나들이입니다. 방구석 수완나들이는 수원시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디지털 교육을 진행하고 또한 직접 도구를 통해 수원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참가 대상자 모집 포스터 및 구글 어스를 사용한 매핑의 예시입니다. 또한 저희는 더 나은 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구글에서 인증하는 교육 자격증 레벨 1을 전원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주대학교 방구석 축제의 진행 방향입니다. 다음은 방구석 수완나들이의 진행 방향입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교육들이 진행하는 현 시점에서 저희 주제는 더욱 필요로 하고 책임감 있는 주제로 다가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의 매핑 예시를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재학 중인 사이사이에서 근엄을 담당하고 있는 베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사이 팀의 주대를 맡고 있는 팀장 박은지입니다. 제가 이번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들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장애를 가진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려 하니 영상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영상 자료를 만듦으로써 장애 청소년 혹은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장애인이지만 작년에 장애학생 지원실에서 일을 하면서 좀 많이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 경험을 좀 더 제가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좀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서 이번에 영상 콘텐츠로 좀 이 활동을 이어나가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